할게요. 네, 이거 녹음치약 있고. 자, 녹음했는 파일들은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됐죠? 네. 네. 이제 휴대폰 다 넣으셨죠? 자, 제가 휴대폰 다 보겠습니다. 자, 휴대폰.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은 절대 미동 없으시는 거예요. 2시간 동안. 2시간 뒤에 휴식이 있습니다. 네, 사진도 찍지 마세요. 왜냐면 이 양자 측정 이것 때문에 어쨌든 사진도 찍지 마시고 그냥 메모하시는 거예요. 메모하시고 2시간 이론하고 2시간 실전으로 바로 넘어갈 거니까 휴식 시간은 저희가 20분 드리겠습니다. 중간 뒤에 2시간 뒤에 아시겠죠? 자,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자신, 네, 양자 박사, 양식. 우리 리얼스토리의 정말 자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민영 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민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MBA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단과반처럼 뉴스킨 반이 있고 파마네스 반이 있고 갈바닉 실전반이 있고 아니면 부정극복반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반이 있고 양자반은 이제 건강과 영양반이에요. 양자 측정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그 영양에 대한 상식들을 배우는 반인데 그쪽에서 이제 한 10명 정도씩 들어가게 되는데 항상 한 4, 50명이 지원을 해서 다 잘려요. 계속.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듣고 평가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정환 교수님하고 아니면은 그 여러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그분들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 유정환 교수님 강의 같은 경우는 비싸요. 되게 듣는데도 25만 원씩 할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건 하는데 제 파트너사님들하고도 저희 팀들하고도 많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듣는데 초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혼란이 오더라고요. 2시간씩 데몬 2시간씩 하는 것처럼 양자를 2시간씩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너무 어려워서 바로 성과로 연결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그 내용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담당으로 해서 했던 게 제가 이 건강 상식을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그걸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성과날 수 있게끔 사업자로서 성과날 수 있게끔 이렇게 내가 했던 노하우들을 알려줬더니 오히려 오늘 시작한 사람이 내일 가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저희 그 사무실에는 조기철 선생님 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같이 저희 팀에서 하고 있어요. 조장혁 선생님하고 25살인데 이제 시작하니까 나이도 어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남자라서 좀 대문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거를 이제 양자 측정기를 사갖고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대리점 LOI를 딱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3일 남았어요. 마감 Q2인데 3,000포인트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 안 될 것 같아요. 좀 포기해요. 그래갖고 집에서 맨날 엎드려서만 있대요. 우울하게. 그래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양자 측정기를 사서 저한테 그날 하루 오늘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1대1로 선생님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요. 하고 한 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실전하니까 듣고 바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1시간 반을 실전을 하고 그 다음날 갔어요. 이제 들고 막 할머니들하고 막 이렇게 막 갔는데 그날 3,000포인트를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대리점이 마감이 됐어요. 그때 조기철 사장님이 이제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제가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김은정 사장님 팀에서 한번 이렇게 했었고 또 인설매 사장님 팀에서 한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했더니 똑같이 또 성과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MBA 담임이 됐고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5주 저희가 6주 코스인데 5주 동안 하고 한 주는 쫑파티인데 이 5주 코스를 오늘 하루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저희가 1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5주 동안 1시간씩 하게 되는데 1시간이 너무 짧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짧아서 이거는 특강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고 지루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 양자 측정기 안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아직은 안 갖고 계시고 아직 측정 안 해보신 분 측정 안 해보신 분들도 있죠. 제 파트너 사장님이 어저께 이걸 사서 받았어요. 그리고 양자반에 들어왔는데 그 뒤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야 저는. 근데 아직 내가 이거를 갖고 나가서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오늘 어디 간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카톡으로 아침부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오면서 2시간 동안 좀 자면서 오려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영상도 몇 개를 올려줬었는데 하나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귀에 들어오고 그게 그리는 거거든요. 오늘 한 번도 안 재보신 분들은 조금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듣고 오늘 녹음하시잖아요. 녹음한 거를 나중에 내가 측정을 해보고 나서 다시 듣잖아요. 또 틀려요. 그리고 나서 또 측정하고 한 일주일 정도 측정하고 또 듣잖아요. 또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은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책자에 다 있거든요. 나중에 그걸 그대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양자 측정 이거 할 때 어때요? 이거 처음 하신 분 처음 했을 때 이거 처음 봤어요. 측정을 해준다 그래. 그러면은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신뢰가 가던가요? 사람들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피 뽑고 막 이렇게 해갖고 검사를 해서 며칠 뒤에 이렇게 받아는 게 건강검진인데 지금 1분 만에 이 조그마한 기계가 여기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거를 피고 얘기하는 한 2분 정도의 그 멘트 하나가 거의 50%를 좌우해요. 나중에 매출을. 그래서 그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내가 얘를 티업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자가 전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자가 전류를 통해서 내가 병원에서는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중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떤 거가 나오죠? 약을 먹어야 되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이제 환자야. 여기가 건강한 사람이야. 이 중간에 예비 환자죠. 예비 환자.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나요? 없죠. 지금까지 괜찮다 그랬었는데 내년에 6개월 뒤에 가서 쟀더니 혈압약을 받았어요. 그 전에 내가 안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가 어느 부분이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기계고 지금은 미국에서 우리가 H랑비 나올 때 있죠. 손을 대고 넣으면 암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그 기계가 나왔어요.
이미 개발이 됐고 나왔는데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게 의사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그게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고 이거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의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 정도까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바디 측정처럼 측정을 하지만 우리가 혈관부터 위, 장관, 세계, 췌장뼈, 면역 기능까지 다 측정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병원하고 한의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이용학 원장님이 있었어요. 이용학 원장님이 지금 있는데 그 원장님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져서 병원을 갔는데 그 혈압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혈압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선생님 빨리 와서 이거 좀 측정 좀 해달라고 병원에서 한참 기다려야 된대요. 갔는데 이걸 측정하려고 딱 꽂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분이 이거 어저께 의사 선생님이 재줬다고 이렇게 잡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어제 했다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딱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로 측정을 해본 거야.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줬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의사가 자기가 참고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홍천에 계시는데 홍천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요. 공적 한의원이라고. 거기서는 얘기하면 다 알아 사람들이. 근데 거기를 갔는데 우리 파마니스 제품들이 다 디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니까 좋다니까 먹긴 먹지만 이게 정말 좋은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거기 갔는데 이 양자 측정기를 재주고 파마니스 제품을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먹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 드시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거기서 듣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때부터는 엄청 잘 챙겨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기예요. 지금 제가 막 이쪽에서 오늘 강의할 때 임상이나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저는 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디서 또 강의 때 우리 팀들의 임상이다 그러면은 그거 제 임상처럼 얘기하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의 임상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지인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은 병원에서도 쓰고 있고 한의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그거 건강을 건강하게 지키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신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고 측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도 돼요. 그럼 이제 혈관부터 쭉 나오죠.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알라고 그러면요 한 2달 있다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여기는 뇌혈관이고요. 여기는 관상동맥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요. 관상동맥부터 심근까지는 심혈관이고요. 이 위에는 내 혈액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혈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록 색깔은 정상이고 파란 색깔은 경도고 노란 색깔은 안 좋은 부분이에요. 빨간 색깔은 위험한 부분이에요. 빨간색은 거의 안 나오고 노란색 부분이 내가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면 빨간색이 나오면 굉장히 경각심이 들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혈관의 저항력 같은 경우는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높이 올라가도 낮게 내려가도 안 좋은 거예요. 혈관의 탄성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렇게 기름이 쌓이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진 않겠죠. 혈관의 탄성이. 항목별로 낮게 내려가는 게 있고 높이 올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내려가든 높이 올라가든 노란 부분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미리 얘기 안 하면 중간에 물어봅니다.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건 뭐고 낮게 내려가는 건 뭐예요? 중간에 한번 또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거면 처음에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뇌혈관 쪽 이쪽이 노란색이 나왔으면 뇌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게 위험할 수 있겠고, 관상동맥 쪽에서 노란색이 나왔다. 그럼 이 심근 쪽에서 노란색이 좀 많다. 그러면은 심혈관에서 좀 이렇게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림을 보고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MBM몰에서 파는 그 책자가 있는데, 요즘은 그 책자 그쪽에서 안 팔고 그냥 그 본사 정품 파는 그쪽에서 직접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자 하나 이렇게 있으면서 보여주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혈관의 탄성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름이 많이 쌓여서 같이 이렇게 피를 짜줘야 되는데 그게 안 짜지는 거예요. 빨대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이게 낮아지고, 그다음에 혈액의 지질 같은 경우는 요게 이렇게 오래돼 갖고 이제 피하고 기름하고 섞여서 끈적끈적해졌죠. 그럼 고지혈증 같은 거 올 수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고, 혈관의 저항력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거죠. 세게 펌프질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혈관에 피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혈압약을 먹어요. 혈압약을 한 50대 이후 분들을 나중에 측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한 50% 이상이 혈압정약을 드시고 계세요. 혈압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걸 뚫어줄까요? 혈압약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그 혈관을 일자로 쫙 하면은 지구 두 바퀴를 돌린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혀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뇌혈관이 이렇게 막혔어요. 그러면은 심장은 이걸 돌려야 되잖아요. 안 돌려면 피가 안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세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심장이 세게 펌프질을 하면 터지겠죠. 그러니까 혈압약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를 이렇게 확장시켜 주면서 심장이 세게 펌프질을 못하게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뼈에서 갖다 쓰죠. 뼈에서 갖다 쓰니까 그 칼슘이 연골도 공격하지만 이 혈관에도 쌓여요. 이 혈관에도 쌓이면 기름은 나중에 기름으로 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칼슘이 쌓이게 되면은 딱딱하게 쌓인단 말이에요. 안 뚫려요,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은 그 칼슘의 유실량을 확 떨어뜨려버려요. 그래서 혈압약 먹는 사람들은 칼슘의 유실도가 빨간색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그러다가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안 되면서 당뇨까지 오게 되고, 당뇨약을 오래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망가지죠. 그래서 혈압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관리를 잘 못하면 합병증이 와서 발가락을 자르든지 눈이 실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만, 관리를 잘 해도 신장 투석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혈압약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해요? 뚫어주죠. 병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꼬챙이 갖다 이거 뚫는 수술 있잖아요. 혈관은 아까 지구 두 바퀴를 돌린다는데 이 부분 하나 막혔다 그래서 딴 부분 다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당장 여기를 뚫어서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약을 줘야 돼요. 근데 병원에서는
고혈압약을 어떻게 꼭 먹어야 할까요?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데요. 얼만큼? 정말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는데요. 의사들은 환자 때문에 처방한다고 그러고 환자들은 의사 때문에 먹는데요. 약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데 혈압약의 추이도를 봤더니 198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0년 동안의 추이도를 봤더니 심근경색은 줄었어요. 근데 뇌혈관이 막히는 거는 오히려 4.5배가 증가한 거예요. 감기약 먹으면 어때요? 감기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정말 이걸 계속 처방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식습관하고 운동하는 식습관, 운동 처방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헬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식단 다 체크해주고 운동하는 거 가르쳐주고 뭔가 습관을 바꾸면서 이 사람들이 그 약을 끊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현 의료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헬시컨들 딱 그 20명 안짝으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데도 얼마나 벅차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의사 한 명이 몇백 명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혈압약 주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혈압약을 의사가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혈압약을 처방했어요. 25년 동안에 이 사람 한 명한테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1억이래. 그냥 증상 완화만 시키면서 25년 동안 이 사람한테 혈압약 주고 혈압약 한번 부모님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번 갈 때 그 한 타스 갖고 오죠. 이만큼. 쇼핑백에 가득 채워서 오잖아요. 한번 그렇게 보내면 또 입견 또 오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헬스클럽처럼 막 잘 해갖고 한 3개월만 이 사람이 약을 끊었네? 약을 끊을 수 있을 만큼 좋아져서 이 약을 끊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1억이 날라갔죠. 의사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혈압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처럼 혈관 막힌 사람들은 당연히 먹으면서 살려야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혈압약이 하는 역할은 당장 죽지 않게끔 해주지만 내 몸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대체의 약은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현재의 약을 끊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대체의 약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걸 측정하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하기 전에는 야 그런 게 있으면은 의사들은 왜 그런 걸 안 하냐? 의사들은 바보냐? 이러고 왔던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삼촌이 이 건강검진 이 데이터거든요. 혈압약을 10년 동안 먹었고 통풍약을 먹었어요. 동대문에서 재단 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밤마다 12시 막 이렇게 끝나니까 사람들끼리 맨날 술 먹는 게 일이었어. 맨날 술을 먹으니까 통풍까지 온 거예요. 혈압약 먹다가. 근데 내가 이걸 측정했더니 인슐린제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혈당까지 올라가 있어요. 되게 많이. 그래서 삼촌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당뇨약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삼촌 이거 조심하고 이거 나한테 한번 관리 한번 받자. 그래서 헬스클럽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됐대요. 안 먹는데. 근데 엄마가 동생이 그런다고 했더니 엄마가 사면서 삼촌을 사줬어요. 사줬는데 쉐이크는 먹지도 않고요. 제품 먹는 둥 마는 둥 해갖고 다시 갖고 가라 그래서 엄마가 그냥 갖고 오고 다시는 쟤 사주지 마. 그랬었는데 여기서 딱 측정을 했는데 이제 당뇨가 진짜 온 거예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당뇨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맨 끝에죠. 그리고 간 수치가 맨 끝에. 그러니까 질병의 초기부터 위험 수치 맨 끝이에요. 혈압도 굉장히 높고. 이거 뒤에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해놓은 게 있었네요. 당뇨가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가고 간 수치, 혈압약은 과거 원래부터 먹고 있었고 통풍약까지. 그러니까 약을 2개 더 처방받은 거예요. 간약하고 당뇨약까지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당뇨약까지 받으니까 삼촌이 이제 조금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서 다 술 먹는 사람들이 혈압약 다 먹는 건데 뭐,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발가락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당뇨는 굉장히 무서웠나 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삼촌의 동생이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삼촌 같은 경우는 등치가 굉장히 좋고 30년 동안 헬스를 했어요. 20년 동안 헬스 트레이너를 했었고 지금도 항상 헬스를 하면서 자전거 맨날 타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식품 먹으라 그러면요 맨날 술 먹어요. 근데 끝나고 가게 일 끝나면은 맨날 막걸리 3병 아니면은 소주하고 맥주 2병씩.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가 간단한 거예요. 항상. 사실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해. 이거 식품 먹으면서 해. 그랬더니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운동하면 돼. 이런 마인드인 거야. 그러다가 그 삼촌이 뇌혈관이 터졌어요. 뇌혈관이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였는데 정말 운이 좋았다. 그러고서 약을 잔뜩 처방받아서 왔는데 혈압약을 제일 세게 먹는데도 200ml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대로 가다간 죽어요. 이대로 가면 약을 더 세게 처방할 수도 없고 먹어도 안 떨어지는데 이대로 가다간 죽습니다. 우리 임상실험약을 먹어봅시다. 그래서 이대병원에서 사인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임상실험약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그러면은 이렇게 공짜로 하고 다 공짜예요. 사인하고 들어가면 다 공짜야. 공짜로 이거를 이렇게 하겠어. 삼촌 그 진짜 위험한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나랑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 의사 말 들어보고 가봐 그랬는데 그걸 먹다가 가게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여기가 터져버렸어 또. 그래서 이만큼이 다 빨개져갖고 눈은 완전 시뻘개져갖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힘을 쓰지 말래요. 터지니까 힘 쓰지 말래. 그래서 이제 가게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집에만 누워갖고 맨날 이렇게 있는데 한 일주일 그러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병이 나잖아요. 맨날 나와서 운동하고 맨날 이랬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못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가게에 나와서 힘은 안 쓰고 그냥 도와준다고 그냥 조그만 일을 했는데 그냥 이게 그릇 조금 날려들고 그릇 또 터졌어요. 반대편이 또 터졌어.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거 먹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임상실험에 그렇게 독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삼촌이 이 당뇨가 오고 그 삼촌이 그렇게 되면서 둘이 같이 얘기를 했었나 봐요. 민영이가 하는 거 한번 해보자. 둘이 그러고 들어왔는데 그 전화를 받고 이 삼촌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고 내가 삼촌 지난번 그때 주변에 다 안티를 만들었었어요. 저건 효과도 없고 와갖고 막 어쩌고 좀 해갖고 엄청 막 그래갖고 삼촌 이번에 제대로 만약에 할 거면 식습관하고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제품 먹는 거 정말 여기서 시킨 대로 할 거 아니면 오지 마. 나는 제품 하나 지금 나가면 좋겠지만 괜히 또 나 지난번처럼 안티들 잔뜩 만들지 말고 저희 가족들한테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티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할 거면 오라고. 그러고 와서
제대로 하겠대. 그리고 와서 둘이 들어왔어요. 둘이 들어와갖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2달 동안 헬스클럽에서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2차 원인이 왔고 2월 10일 날 들어갔는데 3월 25일 날 PBS를 측정을 했는데 그거 되게 막 많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촌 병원 가서 한번 측정을 해봐 그랬는데 다 정상이 된 거예요. 241에서 123 정상 수치 안으로 들어갔고요. 119에서 이게 25 정상 수치로 들어갔고요. 혈압도 그 정상 수치로 다 들어가면서 그 약을 줄여보자. 해갖고 줄여먹다가 먹다가 지금은 그 약을 끊었어요. 계속 줄이고 검사하고 줄이고 검사하고 하면서 이 정도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혈압약하고 요산약을 먹던 사람이 간약하고 당뇨약까지 처방을 받았는데 2달 만에 정상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저희 허재원 사장님 아시죠? 허재원 사장님 아버님이었어요. 혈압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다 먹으면서 이렇게 뚱뚱해진 거예요. 자기 군대에 있을 때는 엄청 말랐었대.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가 이때 대사포진이 와서 입원을 하셔갖고 안 되겠다. 아버님 우리 이거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를 사드렸어요. 사드렸는데 헬스클럽이라는 걸 알려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된다.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약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돈이면은 한약을 1년치를 넣게 짓는데 왜 이런 거를 했냐 했는데 일주일에 강원도 영월에서 꼬박꼬박 오셨어요. 또 한 번 시작하면은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다이어리도 정말 FM대로 다 작성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딱 8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약 다 끊으시면서 지금도 이 허리가 31이에요. 38이었거든요. 가면은 저한테 바지를 빌려주세요. 같이 똑같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아버님이 이렇게 되고 저희 삼촌들이 이렇게 되면서 저는 주변에 혈압당뇨약 드시는 분들을 정말 이걸로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혈압당뇨약 드시는 분들 주변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병원에서요 50대 이후가 돼서 한 5,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혈압이 138이야 137이에요 혈압약을 줘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혈압약을 준다니까요. 너무 높지 않은데 나이가 많은 근데 나이가 젊어 30대요 142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좀 관리해보는 혈압약을 안 줘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먹으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니까 그래도 먹어야지. 그게 얼마나 내 몸에 안 좋은지를 몰라요. 이분이 하는 영상을 한번 볼까요? 몇 살? 6살, 4살. 6살, 4살? 네. 걔네들 보는 재미 그 피곤한 줄 모르시겠네. 약은 안 그래도 약해진 신장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 혈압이 가능한 약을 줄이고 그 대신 절식과 운동을 해보라고 홍 교수는 늘 강조한다. 맞아야 돼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해놓으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 저 약은 저런 부작,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독작이에요.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용은 제발 피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그러죠.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때문에 내가 나한테 처방을 하려니까 편을 못 들겠다고. 그래서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약을 안 주는 거예요. 요 김국환이 요 나는 몸신이다 나가서 혈관을 측정을 했는데 혈관이 이게 심의 혈관이 50%가 막힌 거예요. 반대쪽 봤더니 더 심각해. 2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와서 이거 측정하는 거 안 했으면은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걸 했을까요? 이 꼬챙이를 뚫어주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돼갖고 내가 바로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왔을 때는 현대의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혈압약이 방금처럼 이렇게 안 좋은 역할들을 해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심장도 망가뜨리고 칼슘의 입출량도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신진대사도 떨어뜨리고 노화도 되게 빨리 오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혈압약을 안 먹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막힌 사람한테 그런 건 안 좋으니까 우리 헬스클럽 들어와 보자 이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전처럼 두 개를 병행하다가 정말로 이게 근본적인 원인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좋아지면은 줄이고 그 다음에 끊고 나서도 그게 유지가 되면 정말로 끊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좋아졌는데 갔던 병원을 계속 가잖아요. 계속 줘요.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병원도 옮겨가야 돼요. 좋아져도 혈압약을 준다니까요. 당뇨를 준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혈관 청소해주고 내장지방 청소해주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정상화 시켜주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대체의학이 하는 일이에요. 이 혈관종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심근 쪽이 안 좋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 얘기해줘야 되고요. 뇌경색 쪽이 안 좋게 나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줘야 되고요. 요거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돌리는데 심장이 혼자서 펌프질을 하는 게 아니고 혈관도 같이 짜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기름이 쌓이게 되면은 정말 빨대처럼 가만히 있어요. 심장 혼자서 해야 돼요. 그거. 그럼 심장이 더 무리가 가겠죠. 혈관의 탄성이 낮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혈관의 저항력이 높다는 건 혈관이 막혀서 더 세게 펌프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혈압인 사람들 있죠. 저혈압인 사람들은 여름 같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혈압이 더 떨어지죠. 혈관이 확장되니까 더우니까. 그리고 고혈압인 사람들 이렇게 혈관이 막혀있는 사람들 겨울에 되게 위험하죠. 갑자기 추웠을 때 노인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혈액의 지질이 높다, 점도가 높다. 그게 이렇게 막힌 지가 오래돼서 피도 굉장히 끈적끈적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지금 여기서 있는 이런 자료들도 다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 쓰시면 되고, 이 문기문 선생님한테 이거 카톡으로 제가 다 캡처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 드릴게요. 이런 임상도 마찬가지고. 위장이에요. 위하고 위장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위장, 소장 이런데 대장 다 흡수 기능이 좀 낮다. 그러면은 내가 음식을 먹거나 야채 과일을 많이 먹거나 영양제를 먹어도 내가 흡수를 못하고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장 같은 경우에는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 정도가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요게 유해균이 점점 늘어나면은 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장의 면역 기능이 70%를 차지하는데 그것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세균 개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유해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 유해균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도 그냥 아침 공복에 한 알이지만 조금 내가 한 50대, 60대 정도 되면은 그 메가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측정하는 동안에는 우리 제품 티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제품 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쭉 설명하고 내가 이 사람은 어떤 거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미 머릿속에서 끝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걸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간이에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지방간이죠. 지방간 같은 경우는 간에 지방이 많이 낀 거예요. 그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 간에 지방이 많이 끼면은 어쨌든 지방이 많으면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비만인 사람들은 만성 염증이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염증이 종양이 되고 종양이 암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지방간 같은 경우도 이게 나중에 간 경화가 돼요. 그리고 간이 70%까지 망가질 때까지도 그걸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은 빨리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리버 포뮬러 있잖아요. 리버 포뮬러의 밀크시슬 하고 다른 약국에서 파는 것들 있죠. 밀크시슬 제품 되게 많아요. 코스트코에서 갔더니 우리 거라고 모든 게 함량이 똑같아요. 근데 3개월치가 38,000원인가 그렇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똑같은 건데 함량도 똑같고 여기 건 왜 이렇게 비싸?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삼촌이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그 옆에 계신 분이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식품을 먹으면 안 된대요. 식품 먹으면 안 되고 의사가 자기가 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한 1년 동안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준 약만 먹었는데 가서 봤더니 그 밀크시슬을 쓰는 거 같고 무르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방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 한번 먹어봐라. 우리 삼촌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먹어봐라 했는데 안 된대요. 의사가 주는 것만 먹어야 된다. 근데 삼촌이 정말로 맨날 이렇게 술 먹고 맨날 이렇게 안 좋았던 사람이 혈색도 좋아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니까 그거 한 번만 먹어볼까? 해갖고 2달 먹었어요. 1년을 먹었는데도 그 수치가 안 떨어져서 계속 먹고 있었는데 리버 포뮬러를 딱 2배로 2달 먹었는데 다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스스펜을 아예 그냥 정기 구매로 해서 드시거든요. 다른 데 타사 거하고 우리 거하고는 흡수율 자체도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가격이 비싸게 해놨을까요? 그게 그냥 비싼 게 아니고 정말 1년, 2년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게 있고 정말 2달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좋아진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파마스사에서 뉴스킨에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좋아지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고선 한번 드셔보는 거예요. 우르사는 뭘까요? 우르사는 원래 일본에서 만든 우르소, 이거를 특허가 풀리면서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만든 게 우르사예요. 그 쓸개 즙 나오는 거 있죠. 곰의 쓸개 이거를 너무 비싸니까 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르사인데, 그 의사들도 다 알아요. 간 밑에 쓸개 알죠? 쓸개 이게 쓸개 즙이 잘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고급 소화제라는 거예요. 일본 가서 이 박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피로회복제, 간이 좋아진다, 막 이렇게 해갖고 광고를 한다 했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장 광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체포된대요. 간이 좋아지게 하는 성분은 하나도 없어요. 쓸개 즙이 잘 나오게 해서 의미는 맞을 수도 있죠. 이게 안에서 먹은 게 장에서 계속 가스가 올라오게 되면은 간이 해독해야 되고 그럼 간이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소화가 빨리 잘 돼갖고 가스가 안 올라오게 해주는 거죠. 근데 간이 아까 전처럼 지방간이 있거나 간 경화가 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간을 다시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성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르사가. 아루나민 골드도 그 같은 부분이고. 자, 쓸개 쪽 그러니까 거의 문제 없게 나오죠.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좋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담즙상 아까 전에 간이 안 좋아서 쓸개즙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요게 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 어쨌든 간이 좋아져야지 그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췌장 쪽, 신장 쪽,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요산 수치, 단백뇨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요산 수치는 왜 높아질까요? 요산 수치는요,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비만하고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염증, 지방세포들이 이 염증, 통풍성 염증을 더 악화시켜서 거미형 체형들, 배만 꼴똥 나온 사람들이 이 요산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나중에 요산약을 받는 거예요. 통풍이 와요. 통풍이 오면은 이유도 없이 아파요. 붓고 엄청나게 아파서 이번에 헬시에 들어오신 분이 이 배가 이렇게 나와서 통풍 때문에 이게 배가 들어가니까 통풍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단백뇨, 단백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변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당뇨 이런 게 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약, 독한 거 있죠. 혈압당뇨약 같은 거 많이 빨리 끊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장 지방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빼줘야 되겠죠. 폐기능.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폐활량이나 여기 이게 빨간색으로 앞뒤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담배를 80이 넘도록 매일 한 갑씩 폈는데도 오래 사시는 분들 있죠. 근데 얼마 피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체형이 있는데 이게 역삼각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폐 끝에 달린 폐 기종, 이게 포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5개까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넓은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고, 이게 좁은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적어요. 담배 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한 갑씩 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걸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은 5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개밖에 없어. 정말로 1개밖에 없는 사람이 똑같이 담배를 핀다? 그러면 그냥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중금속들, 그 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이 요거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지수예요. 이 기억력 굉장히 많이 나오죠. 50대 이후의 분들이 노란색이 되게 많이 나와요. 노란색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근데 요것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이 위에 거가 같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에 게 같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노란색이고 이것도 노란색이야. 그러면 뇌경색이나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뇌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피가 안 가니까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치매는 내가 쪼그라드는 게 치매인데, 그게 살아있을 때 쪼그라드냐 죽었을 때 쪼그라드냐예요. 근데 이게 기능이 피가 제대로 안 가서 기능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치매는 18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내가 치매다라는 증상을 딱 발견하게 되고 처방을 받게 되면은 이미 18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 그거는 뇌 기능은 누구나 다 이제 50대가 넘으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뒷골도 땡기면서 막 이런 증상들이 오거든요. 그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은 폐경이 되고 나면은 이제 칼슘의 유출량도 굉장히 확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도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뇌에서 눈이 나오죠. 처음에 만들어질 때.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눈 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그런 얘기 듣고 왔어요. 제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호적을 판다고 전화할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너 그거 그만뒀어 안 뒀어? 그만뒀어 안 뒀어? 열심히 대기업 들어가서 잘 다녀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랑거리였는데 갑자기 화장품 판다고 이러고 회사도 그만둘 막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계속 전화해갖고 막 그럴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칼슘의 이수량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계속 깜빡깜빡한다. 이게 좀 심하다 그랬더니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뇌 기능이 떨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런 게 50대가 지나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칼슘제하고 이런 것들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검진 받았는데 너네 회사 좋은 거 있냐? 딱 물어봤어요. 그때 알스케이트하고 봄포뮬러하고 라이프팩을 내가 추천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먹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진 거야. 눈하고 막 이런 거 뒷골 땡기는 것도 없고 그게 너무 좋아져서 엄마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엄마 또래들이 야 그 세트 하나 갖고 와. 그 세트 하나 갖고 와. 계속 그 세트 그 엄마 친구들이 다 그것 때문에 다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억력 떨어질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만 떨어졌을 때 뒷부분에서 볼 수 있겠죠. 칼슘의 유실량이 많아질 거예요. 칼슘의 유실량이 많으면서 뼈밀도까지 떨어졌다. 칼슘의 유실량이 많다는 것은 칼슘이 내 몸에서 흡수를 못한다는 거죠. 칼슘을 먹어도 원래 칼슘 흡수가 잘 안 돼요. 5에서 20%를 넘기는 칼슘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뼈에서 갖다 써요 이거를. 그러면 뼈밀도도 같이 떨어지는데 한 5, 60대 정도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상을 겪는 게 특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여요? 손이 꺾였죠? 이게 제 파트너 사장이 있는 고객이에요. 한박집을 하고 있는데 남동분에서 한박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줌마들이 손이 다 이래. 저희 식당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 칼슘을 갖다 쓰는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니까 칼슘을 갖다 쓰는데 칼슘제를 먹으면 또 막 변비 보고 막 그래서 먹다가 또 안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쓰냐면요 이 끝에머리에서 제일 여기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오는 거예요. 칼슘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 칼슘이 이 연골을 공격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휘어지다가 그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연골액이 밖으로 나오면서 진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가 되는데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5명 중에서 제일 심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믿는 거 안 믿는 거 반반이었는데 이분은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한번 돈 날리는 치고 먹어보자 해서 먹어봤는데 그때 들어간 게 봄포뮬러하고 카테리지 포뮬러 오메가였어요. 근데 이게 한 보름 지나더니 그 진물 나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픈 게 없어졌어요. 너무 좋아진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분들이 다 드셨어요. 다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걸로 소개해서 갔는데 양재를 하고 또 TR라인티를 먹게 되고 또 뭐 뉴스를 먹게 되고 다 지금 이렇게 돼서 막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는데 이분들이 그랬어요.
이거 마약 들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식당에 계신 분들한테 다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 15일 정도만 먹어도 통증은 없어지더라고요. 50견이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굉장히 오랫동안 치고 선수, 뭐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까지 했는데 엘보하고 이제 다리가 다 나갔어요. 아파서 이제 배드민턴을 못 나가시는데 이거 봄포뮬라하고 카트리지 포뮬라 한 3개월 드셨나? 다시 나가세요. 얼마 전에 동생하고 가서 게임도 쳤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들어가면은 더 정말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흡수율이 굉장히 좋죠. 아미노클레이즈 공급이라고 해서 칼슘의 단백질을 입혀놔서 아미노산을 입혀놔서 우리 몸이 흡수될 때까지만 해도 단백질인 줄 알고 흡수를 했더니 칼슘인 거야. 그래서 다른 칼슘제들 먹다가 못 드신 분들도 이거를 한번 추천해드리면 정말 효과가 빨리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오스테오칼슘. 골다공증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설명하실 필요 없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노란색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 뼈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칼슘의 유실량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까 전처럼 신진대사도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50대 때, 60대 때 이런 걸 드시고 관리를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50대, 60대 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틀려요. 할머니고 여기는 중년이야. 근데 40대 때 챙겨 먹는 사람하고 안 챙겨 먹는 사람하고 50대 때 만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50대 때부터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때부터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요 굉장히 공감해요. 어머니들. 자기 친구들 만났을 때도 그러거든요. 진짜. 이게 맨 처음에 측정하는데 비구란에다가 가족력, 그 다음에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인슐린 작용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고 요당도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뇨약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혈압약을 드시고 있고 당뇨약을 먹고 있대. 그러면 다 정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 약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좋아서 정상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약 때문에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 작용이 떨어진다는 거는 췌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꿔요. 포도당으로 바꿔서 그거를 간공장, 췌장공장, 신장공장으로 이렇게 막 다 보내주는데 인슐린이라는 애가 보내주는 거예요. 에너지로 쓰죠. 근데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못하면 이 포도당이 얘네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포도당이 혈액에서 발견되는 거를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면은 우리 몸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빨리 해서 그 약을 끊게끔 만들어서 정말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물도 많이 못 먹고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건강기능식품도 못 먹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혈압당뇨약 드시는 분들 그 약을 끊게끔 해주는 거는 정말 10년 더 살게 해드리는 거라니까요. 위장 원소 이거는 미네랄 부분이고 이거는 비타민 부분. 비타민 A는 눈, 시각 뭐 이런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활성 비타민이죠. 그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 비타민 C가 다른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정말 이게 뻥튀기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피부나 피로도,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비타민 D 주사 이렇게 맞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비타민 D 주사 맞는 거 한 번 맞는데 4만 원이더라고요. 뉴스스판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E, 세포를 만드는 거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의 응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뭐 코피 잘 나는 애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우리 WX 이 뉴트럴라이프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유기농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소송이 걸렸었는데 천연 성분의 함유량이 표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합성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함유량 하루 이렇게 먹어야 되는 함유량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얘네는 꼭 천연처럼 이걸 표시를 안 해서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제가 이걸 못 넣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그 담당 업체에서 한 얘기가 우리가 언제 천연이라 그랬냐? 유기농 원료가 들어갔다 그랬지. 그러니까 유기농 원료는 20%가 들어갔고 80%가 합성 비타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못 먹죠. 도핑 테스트에 걸리니까. 근데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식품이죠. 그 태릉 선수촌에 가면은 그 라이브팩이 한 포가 이렇게 위에 같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서 비타민 이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우리 몸은 강공장, 췌장공장, 수장공장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는데 이거를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강장공장, 콩장장 이거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열심히 돌릴 수 있는 연료가 뭐냐면은 이런 영양소예요. 근데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공장들이 고장나게 되죠. 고장나게 되면은 그 수리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약인 거예요. 그러면 수리공이 안 왔을 때 연료만 잘 있어도 잘 돌아가는데 우리는 꼭 그게 고장나고 나서 수리공을 부르는 거죠. 이거는 박용우 박사님이 나와서 이 멘트를 했는데 제가 하는 멘트들이 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의사들이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제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한테 측정을 받고 저는 의사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건강 측정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의사가 너랑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양자반에서 그런 멘트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계속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같이 공유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내 걸로 딱 만들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오늘 배웠던 걸 계속 들으면서 이 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양자방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러 다니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성과를 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딱 이거를 실전에서 딱 나중에 해보잖아요. 안 바꿔요 멘트를.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하는 거는 내가 하던 대로 해요. 이거를 조금은 내가 계속해서 내 멘트도 바꿔가면서 이거를 벤치마킹 해갖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미노산 부분, 단백질 부분 이거를 저는 오늘 다 얘기해드리지만 이걸 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해갖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거든요. 코엔자임 부분도 항산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위에 거가 떨어지면은 이것도 같이 떨어지겠죠? 이것도 좋아지게 하려면 위에 게 같이 좋아져야 될 거고 내분비계, 면역 기능 이런 부분은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뉴스 얘기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런 면역 수치, 가슴샘 지수, 이런 림프절 이런 데는 각자 이런 데들 막 림프절에는 뭐가 있어요? 면역 세포들이 있죠.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면역 세포가 얘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갈바닉 할 때 여기로 내려주죠. 여기 독소 쌓인 걸 여기로 내려주면 여기서 다 죽는 거거든요.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유방암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를 림프까지 다 잘라냈더니 여기서 상처 하나만 나도 이게 바이러스가 죽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림프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가선점 지수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림프절에 바이러스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면역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암세포가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거를 다시 높여줄 수 있게 하는 게 뉴스펜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그 뉴스 나온 영상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티업해서 뉴스가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비만증은 그 맨 위에서 봤을 때 그 혈관하고 뭐 지방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먼저 봐도 돼요. 쭉 내려와서 이게 내장 지방하고 중성 지방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이 지방간도 생기게 되고 혈관도 염증도 쌓이게 되고 기름도 쌓이게 되고 고지혈증도 생기게 되고 모든 뿌리는 요거다. 전립선 부분. 우리 그 저희 라나 그룹의 어떤 사장님은 이진숙 사장님이 백만장 사장님이 있는데 프로스테이트 폼 여잔데 프로스테이트 폼을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요 했더니 이거 먹으면 오줌 빠질 세져요. 그 얘기만 하고 다닌대요. 아저씨들한테 그 얘기하면 다 들어간다는 거야. 깊이 알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멘트 하나 써먹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또 해봤어요. 사람들이 오늘 이번 주는 한번 오줌 빨 얘기 좀 많이 하고 다녀보자. 그 다음 주에 엄청 또 많이 나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그 유라 사장님이랑 지난번에 같이 와서 유라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농수산물에서 머리가 이렇게 없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스하고 프로스테이트 포멀러를 먹으면서 갈마니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많이 났어요. 머리가 엄청 많이 나서 거기 앞에서 소개가 되게 많이 나서 그 가게에 오시는 그 거래처 식당 아줌마 그 다음에 그 앞에 고춧가루 아줌마, 대파 아줌마, 대추 아줌마 다 들어갔어요. 그 농수산에서. 그래서 이 탈모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전립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요 전립선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선전하는 거 보셨나요? 소팔멘트 해갖고 전립선 이게 너무 비싸다고 거기서 사드신 거예요. 이걸 계속 먹다가 근데 효과가 없는 거야. 효과가 없어서 다시 이걸로 드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시다가 여기 건 너무 비싸. 거기는 뭐 몇 달쯤 뭐 3만 얼마밖에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먹었는데 효과가 너무 틀린 거야. 그래서 다시 이거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거 여기에는 그 소팔멘트 성분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죠? L-아르기닌 우리 그 에이지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르기닌 성분 들어있죠. 꽃가루 추출물이 뭔지 아세요? 거기 들어있는 화분이 있죠. 화분만 먹어도 엄청 좋아요. 화분은 누가 한 숟갈 준다 그러면 얼른 받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화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벌이 그 꽃 이렇게 먹다가 발에 꽃가루 이렇게 묻은 것들을 자기 침하고 해갖고 등에다가 모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놓은 거를 갖고 자기 새끼 주려고 갖고 가다가 집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밑에서 받아갖고 먹는 거거든요. 그게 면역력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요거는 여자들도 먹어도 되는 좋은 거예요. 부인과 쪽, 여성 호르몬 쪽 얘기할 때 에스테라 얘기해도 좋고 이런 염증 개수들, 이 염증 개수들이 항상 어떤 종양이나 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염증 개수들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염증 얘기할 때도 유스 얘기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혈관, 기름 이런 거 다 염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청소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아까 전에 이거 안 좋아지신 분 그 뭐지? 이거 손 안 좋았다가 좋아지신 분 이분 때문에 들어가신 거기 사장님이 있어요. 그 사장님은 여자분인데 여기 뒤에 혹이 요만한 게 있었어요. 요만한 게. 그래서 주사위 갖다가 병원 가서 뽑으면 2,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생기고 해서 치마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대요. 그게 생긴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 뉴스 먹고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막 얘기할 때 그래요. 나는 좋다 안 좋다 너가 뭐 선택해서 먹지만 나는 이게 없어졌어. 이거 진짜 염증에는 정말 좋은 것 같긴 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지원사님의 이모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런 혹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번 겨울에 작년 겨울에 건선 때문에 헬스클럽에 들어와서 했었는데 건선이 다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뭐 반팔 이런 거 못 입었었는데 이제 반팔 핫팬츠 입고 워킹슈도 올라가시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진 거야. TR9T만 먹을 때는 이게 없어지지 않았었는데 TR 거의 끝날 무렵에 유스 스펜이 나오면서 같이 먹었거든요. 이게 없어져요. 비립종도 없어지더라고요. 비립종 없어지신 분이 있어갖고 이런 걸 얘기했더니 나도 없어졌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염증 없애는 데는 정말 유스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암세포예요. 이게 면역세포고 얘가 이걸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얘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요 쏴서 죽이는 물질도 없어지고 암도 찾아내질 못해요. 그러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유스 이런 걸 뇌기능 떨어진 사람한테 요거 얘기하고 염증 수치 많은 거 요걸로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드신 분들은요 TR라이트 헬스클럽으로 무조건 넣은 다음에 그 꼭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들어가요. 열심히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결제를 안 해도 6개월 뒤에 1년 뒤에 친구가 뇌졸중으로 죽었거나 신경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런 데 갔다 오면은 오다가 생각이 드나 봐요. 안 되겠다는. 꼭 바로 안 오고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해독하고 흡수 기능 높여놓고 그 다음에 유수가 들어가고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제가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솔루션을 주고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던가 이런 인상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패키지 나만의 어떤 패키지들을 만들어 놓고 선택하게 해주는 거야. 나의 주력 아이템을 딱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는 거 양자청 재보면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 나이 또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주력 아이템들, 정말로 효과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을 몇 개 해놓고 그분한테 그렇게 딱 이분은 이것 처방해줘야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혈압당뇨약도 먹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이것만 이렇게 안 나가요. 평생 먹을 거 이번에 3개월만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약 끊어보자. 한 달에 12만 원 정도로 이거 끊을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요 이게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끊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확신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주고 이 사람 비싸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라고 하면요 이거 먹고 아무런 변화 없잖아요. 혈압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로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먹었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
그래서 이걸로 들어갈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그냥 이걸로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 꼭 생각해서 이거 하셔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뉴스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거를 파일로 책자로 딱 만들어 놓고 아토피면은 쓰는 방법까지 아토피 패키지 여드름이면 여드름 이 패키지로 여드름 패키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그냥 이거를 딱 지어주고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해주고 이걸 딱 줬더니 오늘 배운 사람이 내일 가서 바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잘 몰라도 이거 얘기하고 이거 드세요. 이게 또 보여주는 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주력 아이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고 나만의 아이템으로 내가 좀 바꿔가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로 만약에 저는 한 달에 23만 원씩 매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화장품도 써야 되고 이 파마넥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데몬을 해서 저기 그 뉴스킨까지 들어가야 돼요. 뉴스킨 한 사람은 무조건 또 이거 양자층 해주면서 건강기능식품도 한두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기구매를 걸었을 때 안 끊기거든요. 식품은 무조건 좋아지면은 안 먹게 돼 있어요. 계속 먹는 사람은 사업자야. 사업자 부모님이 뭔지. 저희 부모님은 돼도 이거 무릎 아픈 거 없어지니까 안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아프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정말 그 샴푸, 바디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들어가면서 꼭 정기구매 전에 한 3, 4일 전에 꼭 전화를 해서 관리 이걸로 하든지 대본을 관리를 받는다든지 전화를 해서 꼭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드시고 이거를 저는 2개월, 4개월, 6개월 계속해서 측정을 해드리면서 얼마나 좋아진지를 컨설팅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뼈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면 나중에 육수 하나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한 달에 22만 원씩 계속 먹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달 코스에 그걸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3개월 정도 드시고 나서 이걸 측정했을 때 괜찮으시면 요거 그 다음에 뼈 부분이 아직까지 안 쳐졌으면 요것만 조금 더 드시고 이걸로 해서 이건 정기 구매 걸고 요거는 일반 구매로 이렇게 구매를 해드리거든요. 요거는 정기 구매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기능식품은 다 어느 회사나 다 좋다 그래요. 자기네들께. 안 좋은 식품도 없어요. 먹으면 다 좋죠. 근데 정말로 좋아진지 이게 좋다니까 먹긴 하는데 이게 좋아지는 건지 안 좋아지는 건지 내가 어디가 안 좋은데 뭘 먹는 건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걸로 어디가 안 좋은 어느 부분들이 기능이 저하되고 있고 그 부분이 얼마나 좋아진지를 계속해서 컨설팅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먹을 거 컨설팅 받으면서 드세요. 그러니까 브랜드 다른 데 거 먹고 있다가도 어차피 먹을 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저희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효과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 전처럼 저 산순처럼 안티가 잔뜩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매달 신규를 만들고 팔러 다녀요. 근데 한 사람이 좋아지면요 그 사람이 주변에 10명을 만든다니까. 그 먹고 좋아지셔야 돼요. 꼭 잘 챙겨 드시고 제가 분명히 좋아지게 만들 거고 거기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또 드시는 거 공짜로 드실 수 있게 해드린다니까요. 그래야지 제가 돈을 벌어요.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사람한테 신뢰, 믿음을 조금 주는 멘트들을 하게 되면은 막 다른 거 막 암이 막 5년, 10년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이분이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또 잘 관리를 해서 내 매니아를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우리가 보건소에서 건강측정, 무료 측정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플랫폼이에요. 이번에 그 피부 진단기 그거를 적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룹도 또 있는데 그걸 적용해 놓고 측정을 했더니 아 이거 너무 안 좋게 나와. 이거 나는 원래 지성인데 이거 건성으로 나왔어. 막 안 맞다 막 이래요.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가운을 입고 내가 이걸 측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조금 신뢰적인 부분을 갖고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이 고민이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긁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맞니 안 맞니 정확하니 안 맞니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이걸로 통해서 파마넥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혹시 다 받으셨나요?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이거 하실 때 이거 안 받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 이렇게 프린트해서 앞쪽에 하나 붙여놓으시면 되고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거 설명할 때 이 부분을 펼쳐놓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로 조금 신뢰를 더 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섣불리 그냥 지어서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걸로 항상 저는 유정환 교수님 그 밴드에 들어가 있는데 유정환 교수님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면 내가 막 찾아보고 막 답변을 해주는 것도 많은데 제가 배치학 교수님 거기 강의를 많이 듣고 있고 거기서 수료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피드백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밴드에 올려놓고 물어보거든요. 이충기 소장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충기 소장님 그 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스폰서 사장님이나 이렇게 조금 물어보고 다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어떤 이런 부분인데 무슨 약 먹어야 돼요? 이런 거 말고 이 파마넥스 가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이런 거 한 번 하면 계속 전화 온대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 먹어 드세요 했는데 만약에 먹고 안 좋아졌어. 그럼 컴플레인까지 나한대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떤 제품 컨설팅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번 더 한대. 근데 측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건강 상식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실전하는 거 할 때 그런 부분도 Q&A 시간 이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 상식 쪽에서 제가 조금 짧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질문 한 가지 할 건데요. 네. 제가 이제 모임이 많아서 그리고 술 먹는 모임도 있고 이런 나가면 술을 먹게 되니까 저는 알코올이 많이 혈압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유수스펜을 먹고 가니까 이게 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은 되게 그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서 저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 그걸 그냥 막 주거든요. 먹으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날 너무 괜찮았다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또 친구들 중에는 또 몸이 안 좋을 때 제가 여러 번 먹으라고 하루에 딱 그 정량 말고 배로 먹으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야 비타민인데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비타민이 정성 아니냐고 이게 흡수가 다 되냐고 먹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따가 먹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식품 같은 경우 우리 막 여러 가지 많이 주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무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파마넥스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당연히 무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천연 원료로 순도가 굉장히 높은 천연 원료로 되어 있고 만약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도 비타민 같은 경우도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잖아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요 필요한 만큼 저장이 되고 배출돼요 어차피. 그래서 많이 먹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당연히.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함유량이 표시가 돼야 돼요 무조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암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러죠. 종합 비타민 암 늘릴 수도 있고 합성 물질 인체 조절 능력 떨어뜨리고 과하게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된다. 천연 원료로 되어 있는 건 그렇지 않아요. 많이 먹으면 그만큼 빠져나가요 그냥. 근데 내가 흡수 기능이 낮은 상태에서 먹으면 필요한 만큼 흡수도 못하는 상태로 더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 에이지락 같은 거 갑자기 처음 쓴 사람들이 고농축으로 해갖고 에이지락이 막 다 높여놓고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돼요? 때처럼 밀리잖아. 안 들어가고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기능 높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흡수 기능도 높여놓고 나중에 조금씩 올리면서 바르죠. 몸도 똑같은 거야. 처음에 흡수가 안 되고 막 해독도 안 되는 사람한테 고기능을 딱 넣어놓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변이 완전히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독을 하고 계속 먹다 보면은 괜찮아지고 내 몸으로 가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때 계속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제 동생이 아까 전에 엄마가 호작한다고 그랬을 때 엄마가 그거 먹고 좋아지니까 동생은 더 난리를 피웠어요. 완전히 무슨 다단계 가족을 만들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난리를 진짜. 제 동생이 저보다 이렇게 등치도 크고 막 그래서 조란 선생님 그걸 보셔서 알겠죠. 저는 학생회장 할 때 그 내 동생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3번째 싸움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 동생 친구들이 그 투표소 앞에서 야 1번 찍어라 이래갖고 2학년에 몰표가 나와서 제가 학생회장 됐거든요. 큰 난리를 펴갖고 제가 이렇게 됐었는데 내 동생이 이거 먹으라니까 안 먹어. 술에 또 엄청 좋아해갖고 그날 제가 5넷을 딱 줬어요. 5넷을 주고 그냥 갔다 와서 이거 리버풀러 이거 두알 이거 먹고 자. 술 먹으면 좋은 거야. 그랬더니 그걸 먹고 갔어. 근데 갔다 와서 그 책상 앞에다 딱 놨으니까 물하고 그냥 놔뒀어요. 먹으라고. 갔다 와서 또 게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무진장 짬뽕으로 먹었나 봐요. 술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늦게 자갖고 피곤하기만 하고 속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뒤에 나한테 자존심 상해서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술 먹는 약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술 먹는 약. 그래서 그거 먹고 지금도 저희 삼촌하고 다 리버폴러 좀 갖다 줘. 제가 바빠갖고 막 한 이틀 안 갖다 주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빨리 좀 갖다 주려고. 그걸 먹으면서 술을 먹어요. 그 사람한테 술 먹는 약이 진짜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임상들이 이렇게 좋아진 부분도 빨리 좋아지게 하는 것들. 그 사람이 만약에 관절이 아픈데 나는 딴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 책정했더니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고민인 부분들 빨리 좋아져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걸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 임상들을 많이 주변 사람들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이거 마치고 그러면 실전할게요. 그럼 일단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휴식을 하고요.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